대한민국 주요 기업의 1분기 어닝쇼크가 잠정적으로 확실시되면서 코스피 시총 1위, 펀더멘탈 최강 기업 삼성전자마저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될 거란 보고서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우후죽순으로 무너지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SVB 파산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도 여전히 지속 중이며, 또한 최근 오펙의 원유 감산 정책 발표에 잠잠하던 인플레이션도 또다시 자극되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토록이나 세계 경제에 망조가 가득한데도 유독 주식시장만큼은 비상식적으로 강한 모습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현실 경제와 증시가 괴리를 갖는 지금의 모습이 어떤 상황을 뜻하는 것인지 속 시원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전국에 계신 숏 플레이어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강의가 되리라 생각되니 오늘도 리더의 스탁마켓 나우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리더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 시간은 전국에 계신 숏 플레이어들에게 드리는 영상 편지와 같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듣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세계 경제가 이렇게 망조에 들었는데 증시는 왜 이렇게 강한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와 같은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다 숏 플레이어, 즉 증시가 하락하는 거에 대한 베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 세상아 망해라 라고 저주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직장인 분들은 실직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 오는 건데, 이걸 찾아오라고 아주 기도를 하시는 일이 왜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거에 대한 베팅을 했는데 왜 경제가 이렇게 안 좋다는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보이느냐,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여기 써놨죠. 이제서야 현실이 보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21년도서부터 사실 이 위험에 대한 징후는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는 너무 현실이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시가 떨어지나 보다라고 이제서야 현실 자각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좀 무슨 이야기인지 애매모호하실 텐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고자 또 오늘 강의의 목차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한 개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목차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현재 지수의 기술적으로 파동 구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 차트에 구간이 기술적으로 어느 파동 구간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현실 경제와 증시와의 괴리는 언제든지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할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보너스로 살짝 비공개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 세 번째 항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는 방송 후반부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첫 번째 1부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근간으로 해서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파동 구간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기 앞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본 그래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증시가 여기가 꼭대기이고 여기다가 증시가 떨어질 거라는 숏 배팅을 한 1억 원어치 집어넣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최종적인 종착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몇 포인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가 최종 종착지이다라고 한번 해보고, 최종 종착지로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같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좀 변칙적이지 않은 그냥 이제 평범한 추세 속에서 하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 여기 고점에서 고점, 그리고 전고점을 살짝 돌파해주는 페이크 같은 것도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정도 상승을 해주고
다시 하락을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정형적인 코스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형적인 코스의 하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을 이 끝까지 수익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왜 그런지를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일단 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례를 현실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1억의 투자금을 가지고 숏에 대한 베팅을 했어요. 그리고 1단계로 여기까지 왔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1억의 투자금이 여기서 한 지수가 한 25% 정도 빠졌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고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로 수익이 나니까 50% 정도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1억짜리가 1억 5천이 됐다. 즉 50%의 고버스 수익이 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이 하락의 추세를 이어가려면 분할 차익을 좀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일단 50% 수익이 나는 것까지 성공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이 되질 않는 겁니다. 추후 좀 반등을 했다가 또 떨어지겠지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지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꽤 났으니까 차익은 한번 보긴 봐야 되겠는데 이거를 포지션을 다 지우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한 절반 정도 차익을 보고 절반 정도는 남겨놓자 라는 판단을 해야지 이 흐름을 이어가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1억 5천의 수익이 났었을 때 이거를 반을 청산을 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7,500만 원이 여전히 투자 자금으로 배팅이 남겨져 있겠죠. 그게 투자 원금이 7,500만 원으로 줄었다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절반에 해당되는 거는 차익 실현을 했으니까 7,500만 원에 해당되는 차익금이 생겨 있을 거 아니에요. 원금 플러스 수익이. 그쵸? 그러면은 이 차익금 7,500만 원을 둘로 쪼갭니다. 어떻게? 2,500이랑 5,000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게 5,000의 수익이 났잖아요. 그럼 이 5,000의 수익이 난 거를 빼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금으로 돌리라고요. 재투자를 몰빵을 하지 말고 이거를 안전자산으로 떼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2,500, 나머지 2,500에 대한 차익금, 이것을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거에 맞춰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투자 원금이 7,50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반차익을 해서. 근데 여기 2,500만 원이 또 현금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럼 이거를 재투자하는 겁니다. 7,500을 그대로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2,500만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7,500만 원에 2,500만 원이 합쳐지게 되면서 다시 1억이라는 투자 원금이 세팅이 되게 됩니다. 내가 최초에 갖다 박았던 1억이 요 지점에서 다시 완성이 된다고요. 7,500 플러스 2,500을 더해서 다시 1억. 그리고 이 5천만 원이라는 투자 수익 원금은 딴 데 빼놨어. 안전자산으로. 요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어떤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느냐. 만약에 1억이라는 이 베팅 금액을 해놓은 게 내가 생각했었던 대로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고 거꾸로 뒤집어져 올라가져 버리게 되게 되면은 최대 마이너스 5천만 원까지 손실이 나도 어쨌든 나는 수익이 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5천만 원이라는 투자 원금, 투자 수익금을 안전하게 빼놨어요. 은행으로. 그래서 투자 손실이 5천만 원이 되면은 내가 빼놓은 수익금과 여기서 발생된 5천만 원이 똔똔이 되면서 실질적인 수익은 빵. 그래서 원금 1억은 보존이 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5천만 원이 되기 전까지는 홀딩을 해도 나는 먹었던 걸 토해냈을 뿐이지 손실이 되는 건 아니다. 라는 마인드 세팅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숏배팅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정석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롱텀으로 투자 포지션을 취하려면은. 그래서 이렇게 5천만 원의 수익금을 확보해 놓고 다시 본래의 투자 원금이 1억 세팅을 해놨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놨다. 하게 되면은 이 가상의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두 번째 고점이 되겠다 싶은 자리에다가 넣으라는 겁니다. 이 2,500을 합쳐서. 그럼 여기가 다시 1억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만약에 내 예상대로 떨어진다. 그럼 아싸 됐다 하면서 이 떨어지는 차익을 또 즐기시면 돼요. 이걸 누려. 그럼 이제 1억의 투자 원금이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지수가 뭐 15% 정도 떨어졌다.
그럼 고버스 입장에서 한 30% 정도 수익이 나겠죠? 예, 그럼 1억 3천이 될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시장 충격을 한번 빵 줬으면은, 그래서 낙폭 과대 현상이 됐으면은 또 튀어 올라가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또 분할 차익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반등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르르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은 절반을 살려놓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절반만 팔라고 했죠. 절반 살려놓은 거 가지고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3천의 수익이 났으면 이걸 둘로 또 반으로 딱 짜게 가면은 6,500만 원은 여전히 투자가 그대로 박혀져 있으니까 그대로 떨어지면은 얘가 수익을 줄 것이고, 그렇죠? 이게 튕겨져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빼놓은 돈 가지고 재투자를 해서 가면 되잖아요. 왜?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으니까. 나는 여기가 끝이라고 판단이 돼. 그래서 이걸 이어가고 싶어. 근데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반차익을 해놓고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차익금을 6,500만 원의 차익금을 둘로 쪼개서 3천에 대한 수익금 있죠. 이 수익금 1억 3천이 됐으니까 이 3천에 대한 수익금을 안전하게 또 세이빙을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는 돈이 이제 3,500이 남죠. 그럼 이거를 반등점이 어딜지가 만약에 여기로 예측이 된다. 왜냐하면 고점 추세선이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또 집어넣어야지 얼마를 3,500을 이 생각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예, 그럼 이게 반등으로 뒤집어져 올라와도 여기까지는 여유를 가지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세팅을 했다 다시 그럼 또 1억이 되죠. 왜? 내가 집어넣었던 6,500만 원이 추가 매수 자금 3,500만 원과 합쳐지게 되니까. 그러면 내 투자 원금은 1억으로 여기서 또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쵸? 이거를 잘 따라오셔야지 이게 엘리어트 파동하고 연결이 결국 됩니다. 흐름 잘 놓지 말고 이어오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이게 전형적인 추세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하락 추세대로 간다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얘가 이런 게 생긴다 하면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여기가 고점이 돼서 이 추세대로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은 그렇게 기술적 흐름대로 따박따박 지켜서 움직이는 차트는 전 세계에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변칙적인 상황은 얼마든지 존재를 할 수 있어요. 시장은 그렇게 이성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반대파가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무슨 현상이 나올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저축을 잘 해놓으신 분들은 홀딩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이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이미 여기서 5천만 원을 세이빙을 해놨고 여기서 또 3천만 원을 세이빙을 해놨어요. 그래서 총 저축이 8천입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해놓은 1억이 마이너스 8천의 손실이 난다 할지라도 나의 총 플레이는, 나의 총 재산은 손실이 아니에요. 그쵸? 나의 투자 원금 1억이 마이너스 8천의 손실이 나도 저축해 놓은 게 까먹어지는 거기 때문에 유지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손실이 나지 않으면은 나는 홀딩이 가능한 입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뒤집어지는 파동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 흐름을 이어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억짜리 계좌가 만약에 6천이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손실이 4천이 되죠. 그럼 4천이 되면은 속은 쓰리지만 그래도 내가 은행에 세이빙으로 해놓은 게 8천만 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 원금의 80% 정도는 이미 수익금이 안전하게 세이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파동이 있을란지를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그 인내력, 그리고 그 자신감, 그 확신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낙폭 과대 지점이 생길 때마다 분할 차익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세이빙을 늘려나가는 거. 그래서 비중을 계속 똑같이 유지를 하는 겁니다. 1억으로. 내 투자 원금만큼만.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손실로 전환이 되는 구간이 생긴다 할지라도 버티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변칙 파동에 대한 버티기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예상했었던 찐 파동, 요 마지막 하락이 연출이 되게 되면서 그동안 못 벌어놨던 걸 여기서 한 방에 다 벌어주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6천만 원짜리 투자 원금이 여기서 2억으로 올라갔다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끝지점이라고 판단되는 자리에서 이제 올 청산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저장해놨었던 8천만 원과 6천이 2억으로 가는 과정에서 1억 4천만 원짜리 수익이 또 나게 되겠죠. 거의 100% 정도가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배로.
그러니까 지수가 한 50% 빠지는 거죠. 여기를 기점으로. 그러면 곧버스 입장에서는 100%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그러면은 한 1억 4천 정도가 벌릴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저장했었던 거 1억 8천, 그리고 6천이 2억이 되는 과정에서 벌어들인 1억 4천 합치면 총 수익 2억 2천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의 계좌로 시작을 했던 게 3억 2천까지 올라가줄 수가 있겠죠. 수익금까지 합쳤을 때. 이게 바로 현실적으로 이 랠리를 이어가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이 판타지, 여기서 확 갔다 걸어가지고 이걸 먹고 여기다 확 갔다 가서 이걸 먹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한 이 지점이 마지막 꼭지점이겠지라는 판단으로 생각을 하시다가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이제 머리를 긁적긁적거리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는 그 자꾸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런 의문에 빠지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사례 그래프를 그려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현실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한테 왜 시장이 왜 이렇게 좋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그 이유, 그 현실을 지금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 숏 플레이어들의 현실적인 상황은 사실 이겁니다. 지금 이거예요. 시작이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시작이 아니라 여기가 시작이에요. 무슨 얘기냐? 1억의 투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하고 있었던 중에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빵빵빵 때리게 되게 되면서 손실이 6천만 원이 났어요. 그래서 계좌가 반토막 이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손실은 6천이 되고 투자 원금은 4천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삼성전자 같은 거 더럽게 좋다고 하는데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엄청 좋다고 하는데 왜 주가가 반토막 이상까지 떨어졌지? 하면서 뉴스를 틀어보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내용을 찾아보게 되니까 재수 없는 뉴스 투성이죠, 요새. 미국에서 은행이 파산을 한다고 하질 않나. 물가가 여전히 높아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질 않나. 한국의 무역 수지가 13개월 연속 적자라고 하질 않나.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가 터질 위험이다라고 하질 않나.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적자가 날 거라고 하질 않나.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겨우겨우 플러스가 될까 말까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질 않나. 그런 게 이제 눈에 마구마구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시황이라는 걸 뒤늦게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인기 있는 유튜브 방송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시면서 무슨 이제 소장님이 하시는 얘기, 그리고 나스닥이 7,000포인트 간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강칠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상방이 아니라 하방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는 게 지금 현실적인 쇼 플레이어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왜? 이게 파동상 지금 이게 나올 차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세로선을 이게 가상의 추세선을 그어놓고 여기에다가 숏을 걸면은 이게 여기 저항 맞고 탁 밀리면서 이게 뭐가 나오겠지 싶어서 여기다 걸어놓는 거죠. 이렇게 숏을 걸어놓고 그러다가 이게 뒤집어서 올라가는 파동이 이렇게 연출이 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숏에서 손실이 납니다. 곧버스를 투자하던 어떤 파생 상품에서 숏을 하던 어쨌든 숏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손실이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식 투자는 물려놨던 게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이 그냥 똑같아져. 그러니까 이때도 손실이 마이너스 6천인데 여기서도 손실이 마이너스 6천으로 똑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물린 게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6천에서 마이너스 5천이 되고 마이너스 5천에서 마이너스 4천이 돼야 되는데 숏이 이 반등분을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수없게 보이겠어요, 이게. 내가 괜히 이거 하겠다고 이걸 설치를 해놔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물린 게 회복이 될 텐데, 혹은 여기서 물타기를 했었으면은 손실 회복이 훨씬 더 빨랐을 텐데 괜히 이딴 걸 해놔가지고 지금 에라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뉴스가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뒤집어져 올라가는 거냐 라는 의문이 이제 막 차고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서두에 했었던 이야기 이제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서야 여기에 이르러서야 이제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 타임이고 기술적으로 슈팅 구간인데 여기서
왜 오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올라갈 자리에서, 그러니까 반등할 자리에서 왜 올라가느냐라고 질문하는 거나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숏이 너무 필요 없는 존재로 이제 보여지게 된다고요. 뉴스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럼 이걸 이제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나왔다고 쳐요. 결과적으로 이 충격이 나왔다고 쳤었을 때 숏을 지워버리고 이 물린 거 더 빨리 회복시키겠다고 여기다가 이게 나올 거니까 이제 또 물타기를 하자 나가면서 비중을 늘려놓게 되면은 이게 또 떨어지게 되죠. 현금은 없는데 물타기는 해야겠으니까 이제는 빚을 쓰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신용 혹은 미수 이런 걸 활용한 빚 툴을 강행을 하다가 이걸 그대로 때려맞게 되게 되면은 손실분이 이렇게 어마무지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1억으로 시작했었던 계좌가 이제 1천밖에 안 남고 총 손실은 9천이 되는 이 단계로 가게 돼요. 이게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적인 숏 플레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시작점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 깨지면서 안전하게 세이빙을 계속 모아 나가시면서 했었던 분들에게만 이게 편안하게 진행이 후속까지 가능하지, 이 중간에 하려면은 아주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정립을 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을 했었을 때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여기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상승 5파 해서 1, 2, 3, 4, 5까지는 상승 파동이라고 부르고, 그 뒤에 있는 A, B, C 이렇게는 이제 조정파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락 A파, 그리고 조정 B파, 하락 C파 이렇게 해서 총 한 바퀴가 돌아가게 되면은 또 다시 1, 2, 3, 4, 5, A, B, C 이렇게 순환이 되게 된다. 그리고 숏 플레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구간이 어디로 판단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디로 판단되냐면 바로 이렇게 네모칸 친 자리 A, B, C의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모양을 잘 기억해 보세요. A, B, C 이 모양이기 때문에 하락 파동은 이렇게 A, B, C 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라는 게 사람들의 머리에 지금 인지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현상이 뭐냐면, 자 보세요. 아까 전에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아까 전에 그래프 이렇게 그려드렸죠. 요게 전형적인 하락 파동의 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어설프게 배웠던 그 지식을 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이지 않을까? 왜? 아까 생겨먹은 게 어땠어요? 생겨먹은 게 A, B, C 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A, B, C 했네? 끝났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올까? 조정파가 끝났으니까, 하락파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상승파가 나오겠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게 이게 1파겠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조정 2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승 3파가 있을 것이고, 조정 4파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상승 5파 빵 치면서 예전의 고점을 탈환하겠구나. 그래서 C 요거의 끝이 여기이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상승이 상승파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가 딱 좋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그림이 이렇게가 아니라 다르게 그려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이거라면, 그러니까 이렇게가 A고 이렇게가 B고 이렇게가 C라면, 그리고 이 A, B, C가 소주기 파동이라면, 그래서 여기서 또 A, B, C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뒤에서 또 A, B, C가 있는 거라면, 그러면 아주 전형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큰 주기의 사이클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이 B 파동은 여기 A 파동 전체에 이 꼭지점을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 그림을 이렇게 전체를 A, 이렇게 전체를 B, 이 전체를 C로 놓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현상.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끝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 판단이 갈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A, B, C의 끝을 여기서로 판단을 한다. 그러면 이게 1, 2, 3, 4, 5가 맞겠지. 근데 이것을 끝을 여기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큰 주기로 보고 있다. 하게 되면은 이 전체가, 이 A, B, C 전체가 A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A, B, C의 소파동이 나오는 또 B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 B, C의 소파동이 있는 또 C파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여기다가 두느냐, 여기다가 두느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이 상황을 가볍게 여긴다. 일반적인 작은 파동으로 끝나고 일반적인 상승파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 주기가 보이게 될 것이고, 만약에 지금의 상황이 아주 그랜드 사이클로 보았을 때, 큰 주기 사이클로 보았을 때 아주 전례 없는 충격적인 상황으로 보여진다 하게 되면은 이 그래프의 그림을 크게 그리면서 끝 지점이 여기가 아니라 어딘지 모르겠는 그 미래의 어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뭐가 갈린다? 이 네모칸 친 지역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제가 컨퓨전, 혼돈이라고 써놨죠. 여기가 과연 상승 1파일 것이냐, 아니면은 대하락 추세의 조정 비파로 보일 것이냐. 여기 써놨잖아, 이렇게.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1로 보일 수도 있고 B로 보일 수도 있고 1 or B, 혼돈의 도가니탕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여기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다가도 자주 이런 글을 올려드렸었죠. 2023년도 3월 달에 올려드렸던 글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23년도는 분명 신호와 소음이 넘치는 혼란의 시간이 될 거라 강조를 드렸습니다. 제가 신호와 소음 이야기 엄청 많이 하죠. 신호와 소음이 난무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시장이 비상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이게 이런 구간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현실적인 상황 다시 보여드리면은 요거 왜 이렇게 됐지? 요 상황 있죠? 요걸 다시 한번 보세요. 요거 하나 둘 셋 때려 맞고 계좌가 마이너스 6천 됐어. 그리고 나서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경기 충격이 이제 실감이 될 만한 상황으로 왔잖아요. 뉴스에서 재수없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전체가 A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게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나오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네모칸 친 자리가 혼란이 가속되는 시간. 왜? 불황이라는 뉴스와 함께 증시가 반등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딱 정확하게 이 상태잖아요.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다. 근데 한편으로는 별일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진짜 별일이 아닌지 상승을 하고 있다. 근데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거 뭐 내일 당장 나라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분위기인데 희한하네. 정말 괜찮다고 하는 저 의견을 믿어도 되나?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넉넉고 있자니 이게 그냥 싹 다 올라갈 것 같고. 그렇죠. 굉장히 혼란스럽죠. 불황 뉴스와 함께 증시 상승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이때서부터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23년도는 애초에 이럴 만한 장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국면을 경험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뉴스와 함께 증시가 상승하는 게 애초에 예견이 됐었던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경기에만 신경을 쓰는 게 혼란이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이 이야기를 또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이제 뭐 여러분들 판단의 몫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불황의 뉴스와 함께 증시가 상승했던 이 상황이 여러분들 눈에는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보일 텐데 왜 나는 이게 당연하다고 이해가 되느냐?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2부로 넘어가서 현실 경제 상황과 증시의 괴리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사례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입니다. 현실 경제와 증시의 괴리. 우리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의 리먼 사태 있죠? 그때 당시와 우리나라 한국 IMF 외환위기 있었을 때 그때를 사례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08년도 사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은 영화 빅쇼트의 한 장면이죠.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미친 듯이 드럼을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번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편하게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큰 돈을 번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안 나올 겁니다. 왜? 경제 충격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MBS 증권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맞췄어요. 그걸 정확하게 예견을 했습니다. 근데도 돈을 못 벌 뻔했어요. 왜? 자, 여기 써놨죠? 모기지 증권인 MBS가 파산을 했는데 이 MBS를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 MBS가 멀쩡하다라고 하면서 가치가 보존이 됐습니다. 지금하고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경제가 망하겠구나라는 거를 예측을 했어. 맞췄어. 근데 증시가 안 떨어져. 여기도 마찬가지. MBS가 망하겠구나 싶어서 MBS가 망하는 거에 대한 파생상품을 가입을 해서 투자를 해놨는데 맞췄어. MBS 파산을 맞췄는데도 내가 갖고 있는 그 금융상품에 대한 가치가 안 올라. 그러면서 수수료만 내래. 돌아버릴 일이죠. 그죠? 근데 그게 실제로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르지 않는 MBS의 CDS. CDS라는 게 신용 디폴트 수합이라고 해서 MBS가 망하는 거에 따른 프리미엄을 먹는 그런 상품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금융시장에서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분명히 MBS가 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영화의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마크 바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MBS의 구멍이 투성이구나라는 걸 파악을 해서 숏 방향의 투자를 갖다 냈는데 마찬가지로 MBS가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생 상품에 대한 가치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맞췄는데도. 그래서 신용평가사에 이제 따지러 갑니다. MBS에 왜 신용평가 등급이 트리플 A로 유지가 되고 있느냐. 분명히 빵이 났는데 이거는 부도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신용평가를 F등급을 줘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S&P 신용평가사의 아줌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파생 상품에다가 가치 평가를 낮춰버리면은 이 MBS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이 파생 상품을 개발한 자들이 다른 신평사를 찾아가가지고 거기다 계약을 쳐버린다. 그래서 우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트리플 A라는 이 조건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지 이런 선글라스를 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크 바움이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니네는 신용을 평가해야 된다는 그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객 뺏길까봐 이거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따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즉 MBS 증권의 파산을 적중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의 금융상품의 수익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빈 공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이게 드디어 현실 금융시장에 반영이 되게 되면서 한 방에 추락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SVB, 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 파산 사건 터지기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A등급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던 은행이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뱅크런 터졌다라고 하니까 그 36시간 만에 그냥 바로 파산의 단계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징후가 넘친다 할지라도 이게 금융시장의 충격으로 반영되는 데는 언제가 타이밍이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주식시장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니까 이게 왜 반영이 안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현실과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은 시궁창인데 시세가 높으면은 과열. 그러면 이제 숏배팅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고 현실은 엄청 건전한 상황인데 시세가 시궁창이다. 그러면은 상승에 대한 베팅, 롱에 대한 베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저평가와 고평가 그리고 과열과 침체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기본 가치를 그대로 따라서 시장이 움직인다 하게 되면은 고평가가 될 일도 전혀 없을 것이고 저평가가 될 일도 아예 안 나오겠죠. 그럼 투자의 공간이 안 생기는 거예요. 변동성이 안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시세 차익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주가는 그냥 가만히 플랫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고. 이게 투자의 그냥 기본적인 생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반영이 안 되냐, 혹은 이제 왜 뉴스가 재수 없는데도 뭐 증시가 반응을 안 하냐라고 답답해 해봤자
본인 속만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원래 이런 거구나. 얼마든지 비상식적인 상황이 상식으로 통하는 시대가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구나.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한국의 IMF 당시에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따 또 설명을 다 드려놨죠. 많은 사람들이 재수없는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안 떨어지니까 이게 다 선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걸 그냥 다 모든 문제를 그냥 다 선반영된 거라고 풀이를 하는데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하면서 IMF 당시에는 어떻게 증시 충격이 찾아가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드렸죠. 그때 해드렸었던 결론이 뭐예요? 경상수지 항목, 외화 보유액 항목, 환율 항목, 물가 항목, 순외채 항목 그 어떤 걸 찾아봐도 이미 94년, 95년서부터 이미 깨지기 시작을 했다고. 97년도 IMF가 되니까 5, 4, 3, 2, 1, 땡 경기 침체입니다. 한 다음에 한 번에 빵 빠진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서부터 이 지표들이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2년이 지나서 97년도에 대서나 그 증시 충격이 한 방에 다 찾아오게 되게 됩니다. 이때도 그랬다고. 그래서 이렇게 깨지고 있을 때 이때서부터 이미 재수없는 뉴스는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 무슨 총리들한테 이야기했었을 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다가 이때 이 사단이 난 겁니다. 한번 다 터지게 되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했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사례를 보자라면은 빅쇼트라는 영화가 미국판으로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한국판으로 국가부도의 날은 영화가 있죠. 그래서 국가부도의 날의 한 장면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유아인 배우가 윤정아 과장을 연기를 했죠. 거기서 대한민국이 조만간 망하겠다라는 판단하에 환율은 튀고 주식시장은 박살이 나는 그런 풋옵션 같은 걸 가입하려고 이 증권사를 찾아가니까 거기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율은 뛸 만큼 뛰었고 주가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여기서 환율이 더 올라가겠느냐,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지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가 망해야지만 가능한 건데 여기다가 베팅을 한다고요 하면서 의아해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게 돼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은 그때 당시 흐름을 보면 됩니다. 제가 네모칸 박스를 쳐서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97년도 IMF 위기를 맞았을 때가 요때입니다. 요때. 그러니까 뉴스가 이게 외환위기입니다 라고 딱 떴을 때가 이때예요. 코스피가 650포인트에서 400포인트까지 쭉 미끄러져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이 이후에 더 떨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뉴스가 나왔을 땐 요때입니다. 그럼 그 전에 어때요? 그 전에 이미 하락은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바닥을 잡는 듯한 형태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월봉 캔들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간 반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2개월 동안 약간 하락을 하는데 추세는 안 깨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총 8개월이에요.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걸 그리면서 여기서 박스를 잡는구나 라고 인지를 시킨 겁니다. 무려 반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증시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환율도 오를 만큼 올랐구나. 그러니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버티는구나. 이러다 보면은 올라가겠지. 환율도 이렇게 있다 보면은 내려오겠지. 그러니까 환율은 뛸 만큼 뛰었고 주가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이런 시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유아인이라는 이 배우가 연기를 한 윤정아 과장, 가상의 인물이죠. 그 과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딱 건 거예요. 올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맞춰지게 되면서 영화상에 이제 대박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공간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과 괴리를 갖게 돼요. 그 영화상에 또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망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징후가 얼마나 차고 넘치게 나옵니까? 근데도 시세는 당시 주식시장 시세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게 있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이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2부가 끝났고
3부는 그냥 보너스 트랙, 히든 트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제가 굳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고민 때문에 이 3부 내용을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지만, 혹시나 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은 그 역시 뭐 저에게 또 보람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또 쓸데없이 제가 2023년도에 대한 숏 전략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를 절대로 따라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복사해서 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3부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었을 때 나는 23년도 상반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지가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 그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구간,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상승 1파로 보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조정 비파로 보일 수 있을 이 구간, 이 혼란의 구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애초에 생각을 해서 뭘 봐야 돼? 제 입장에서는 이 C를 봐야 돼요. 그렇죠? C는 언제 나와? B가 끝나고 나서야만 C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B가 지나야지만 이게 나온다고요. 즉 이거는 후반부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파동입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에 있을 거라 예상되는 이 파동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거를 건너야 되고요. 그러니 앞전에 해당되는 상반기가 오르거나 정체기가 될 것이고 이 뒤쪽에 있는 후반기가 C파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것을 연봉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21년도 하반기서부터 이렇게 22년도 연말까지 쭉 떨어져서 이렇게 종가를 무너뜨려 놓은 이 차트가 내년도에도 또 음봉이 나오려면은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가, 그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비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비파가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후반전에 C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22년도 장대 음봉이 마감이 되었고 후속의 장대 음봉이 나오기 위해서는 연초,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상승이 나야 되고 연말부가 되었을 때 급락이 나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A, B, C가 맞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23년도 올해 연봉 캔들의 종가만 음봉으로 끝난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그냥 오케이인 겁니다. 혹은 만약에 23년도 캔들이 이렇게 양봉을 조금 주는 캔들이 되고 만약에 24년도에 음봉이 만약에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 24년도에 이거 하나 경험하면 되는 거고 C가 어쨌든 뒤에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23년도 말이 됐던 24년도 뭐 초나 뭐 말이 됐던 어쨌든 뒤쪽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뒤집어지는 이 파동에 대해서는 가뿐하게 무시를 해야 되겠죠. 왜? 얼마든지 이만큼 떨어졌으면은 이 정도 반등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보다 사실 더 올라도 돼. 기술적으로 그 엘리어트 파동 ABC 카운팅 했었을 때는 사실 뭐 350포인트 이상까지 가도 엄청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근데 현실이 너무 시궁창이고 돈도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기가 힘들 뿐이지 기술적으로 ABC를 따졌을 때 350포인트 있는 자리 근처까지 올라가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된단 말이에요. 잘 모르시겠으면 잘 보세요. 제가 현실을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차트냐? 이게 무슨 차트인지 모르시겠죠? 생소하죠? 생소하실 텐데 이게 뭐냐면은 코스피 200 차트 월봉을 제가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색깔을 바꿔놨어요. 음봉을 빨간색으로 해놓고 그리고 양봉을 음봉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뭐 유명 뭐 인이 있다, 유명 뭐 전문가가 있다 하면은 이걸 한번 가져가 보세요. 이 캔들을, 이 차트를. 그래서 이 차트를 가져가서 선생님 이거 월봉인데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나올 재료 있는데 이거 종목인 척 하라고. 종목인 척. 이게 종목이고 뭔가 뒤에 나올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기술주인데 뭐 기술 수출을 해서 뭔가 이렇게 대박이 날 그 거리가 있다라는 그 호재성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 다음에 지금 차트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한번 보여주라고요. 그래, 종목 한번 상담을 받아보라고. 기술적으로 어떤지. 그러면은 거짓말 안 하고 1000명 중에 999명은
야, 이거 뭐 이 정도 올랐으면은 뭐 이 정도 눌릴 만도 하지. 아직 재료 있다며. 나올 거 있다며. 그럼 좀 기다려봐. 그 재료 나오면 이렇게 한번 터지겠지 뭐. 아마 다 이렇게 이야기할걸. 왜냐면은 이 하락폭이 크지가 않아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거래량도 없습니다. 예, 만약에 여기가 꼭지점이 되고 만약에 뭐 이렇게 큰손 세력 물량이 이탈을 했다. 그럼 거래량을 뱉으면서 나오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전형적인 눌림 캔들이죠. 게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3년도 양봉 캔들, 그게 어느 구간이냐면은 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이 여기서 이만큼 눌렸다고 쳐. 이렇게 상승을 해서 22년도에 이만큼 상승을 했다가 와리가리 한번 친 다음에 올해 들어서 이만큼 눌렸다가 한번 쳐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이거 하락한 거 가지고선 이게 대세 하락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이게 종목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라고 치는데 누군가가 이걸 종목 상담하는데 이거 눌린 거 가지고 야 이거 대세 하락 초입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콧방귀 끼면서 무슨 돌팔이가 다 있나 이런 이야기 하실 거예요. 똑같이 보라고요. 코스피 200 선물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거를 가지고서는 이게 대세 하락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야.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좀 어이가 없죠. 그리고 이걸 뒤집어서 보면은 본 차트예요. 그리고 이게 음봉이 양봉이고 양봉이 음봉입니다, 사실.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놓고 똑같이 객관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한참 올라갔다가 눌려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이게 될 게 마치 본래 차트로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하락했다가 개반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락한 거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황에 대한 판단이 뭐 흐려지고 있다 하게 되면은 제가 보았을 때는 이 바운더리 자체를 굉장히 좁게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저는 연초가 아니라 연말이면 된다. 종가상 장대음봉이면 된다. 그리고 B를 경험한 이후에 뒤쪽에서 C만 경험하면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애초부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릴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건 가렸어, 그냥. 여러분들 또 뭐 이렇게 따라하려고 막 하실 것 같아서 이건 가려놨고 이 선물 옵션 그 구간에서 종목 코드를 이걸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스냅을 찍어 온 건데 이 종목 코드 위에 있는 거 이게 뭐냐면 23년도 12월물입니다. 선물.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 이게 24년도 3월물이에요. 이걸 언제 진입했냐면은 22년도 12월 달에 제가 그 14억 계좌 인증 한번 한 적 있었었죠. 14억 계좌 인증 그 주식 119 채널에다가 마지막 영상으로 올려드리면서 이제 새로 구축을 해야 되잖아. 포지션을. 만기가 끝났으니까 12월 만기가 끝나고 새 포지션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새 포지션을 구축할 당시 어떻게 했느냐. 24년도 상반기물을 그냥 생략했어요. 바로 이걸로 걸었다고 바로. 왜? 가만히 보니까 지금 A, B, C거든요. 그래서 B를 경험할 타이밍 같은데 B를 경험한 타이밍에 무리하게 이제 진입을 또 많이 해놨다가 손실이 나게 되면은 내가 먹어놨던 게 또 다 토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수익금의 대다수를 뺐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금의 상당 부분이 이미 안전한 곳으로 빠져 있는 상태이고 예전에 제가 처음 시작을 했었던 그때 그 투자 비중, 그 금액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왜냐하면 그때 9천만 원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돈이 너무 많이 벌려서 사실 그래서 그때 원금보다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더 구축해 놓고 여기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왜냐하면 이 전이 되기 전까지는 포지션을 청산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로 시작을 해 놓자.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되게 지금 거래가 없어요. 호가창을 보면 거래가 말라 있어. 그래서 분봉상으로는 움직임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움직일까 말까요, 호가도. 그 정도로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낮아 있는데 위로 걸어놓고 숏이니까 체결이 되면은 됐구나 하면서 패스. 안 되면은 안 된 채로 그냥 안 하는 거고. 왜? 공격적으로 포지션 구축을 할 만한 때라고 보여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세팅을 이렇게 걸어놓고 애초에 이때 진행을 한 겁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23년도는 혼란의 장세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구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조정 비파 구간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정보는 저랑 같이 회원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만 그냥 좀 이제 보너스로 알고 계셔라 라고 하면서 알려드린 내용인데, 유튜브 방송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전혀 지금 숏 전략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서 숏 배팅을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도 이야기했잖아. 곧버스에 올라타라. 그런데 올라타시려면은 많이 힘들 거다. 많이 힘들겠지만 내가 봤었을 때는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전략은 이거밖에 없을 것 같으니 하시려면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따라해 보셔라 라고 하면서 올려드렸죠. 그래서 신호와 소음이 난무하는 혼돈의 2023년도 장세라고 하면서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숏이라는 것을 하시려면은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굉장히 큰 확신이 필요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를 잘 간직하셔야지만 숏 전략이 최종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숏에 대한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보셔라 라고 하면서 이 영상을 찍어 드렸고, 이제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 해드렸죠. 이제 더 이상 뭐 그런 얘기 하지도 않을 거라고. 왜냐면은 해봤자 욕밖에 들어올 게 없을 겁니다. 혼란의 시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혼돈의 시대. 누구는 A다, 누구는 B파다, 누구는 상승 1파다 라고 서로 잘났다고 주장하는 시간이 될 텐데, 그 시간이 길어질 텐데, 그 시간 속에서 리더 스택이 떨어진다고 했는데요, 뭘 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씹을거리나 제공을 해주는 사람이 될 뿐이지 아무런 글로리도 없고 영광도 없을 테니 하지 않겠지만, 하지 않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지금 이 혼란스러운 장에서 생존을 하려면은 제가 봤을 땐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 보이는데, 혹시나 지금이라도 생존하실 수 있는 인구가 조금이라도 있다라면은 요거를 보시면서 좀 뒤늦게나마 최선을 좀 다 해보시라 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방송이 전국에 계신 숏 플레이어들에게 꼭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뭔가 증시하락에 대한 베팅을 해보고자 하신다면은 이 영상에서 해드린 부분에 힌트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23년도를 전반부가 아닌 후반부를 애초에 가정하고 보고 있다는 사실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느 라인까지 올라가면은 숏을 지울 거냐, 그러니까 너의 로스 컷 자리는 어디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저는 없습니다. 제 기준상 상황의 변화가 없는 한 저는 제한이 없어요. 제 투자금이 빵이 돼서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저는 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현재 상황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21년도서부터 벌어놓은 자산이 안정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후속으로 하는 시세에 대한 부분은 본질적인 상황이 변화가 없는 한, 그죠? 계좌가 마를 때까지 저는 그냥 keep going on 가는 겁니다. 그러니 따라하려고 하지도 말고 복사하려고 하려고 하지도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내용도 잘 숙지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설정해 놓으시고, 모든 투자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이다라는 사실을 오늘은 특별히 더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절대로 저를 모방해서 따라하려고 하신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참고가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